여러분 명리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궁금한 거 계시죠? 내 사주의 그릇은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운명의 틀 안에 나를 가두는 사람들한테 변명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내 사주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 내 사주가 이 모양 이 꼴인 걸 어떡해. 봐봐, 이 사주 개판이잖아.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주를 그런 변명에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명리 공부하시는 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도 저는 들출 겁니다. 사주로 내 그릇이 이미 결정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 사주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지금 내가 못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주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주를 좀 더 잘 활용하지 못해서입니다. 사주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요 283강 글로벌 투자자이자 글로벌 부자인 손정희 사주와 똑같은 사주, 시주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의 핵심은 원리 알고리즘이 똑같은 손정희 재벌 사주와 똑같은 30대 초반의 청년 사주, 지금 사업을 막 준비하고 있는 분이죠. 사주를 보면서 열심히 하면 손정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주가 같잖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강의는 그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뭐 요즘엔 별로 없는데 예전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얼마까지 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부자입니까? 제가 어느 정도 부자입니까? 제가 얼마까지 벌 수 있습니까? 평생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주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사주의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으나 알고리즘을 고무줄처럼 늘여서 확장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알고리즘을 확장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알고리즘을 요만하게 쓰면 1억, 이만큼 늘리면 10억, 이만큼 늘리면 100억, 무한대까지 늘리면 수천억, 수조 원대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꿈같은 얘기겠지만 사주 가지고 내 그릇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나는 이 벽을 넘을 수 없다. 나는 이 프레임을 깰 수 없다. 라는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다. 사주의 프랙탈, 즉 사주의 프랙탈 원리는 같으나 확장하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다라는 건데 이 사주의 프랙탈 원리를 저는 옛날 동화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합니다. 그 마법의 소금이라는 얘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있는데 마법의 맷돌이죠. 소금 나오는 맷돌. 뭐 요즘 시대야 소금이 흔하지만 옛날 시대에는 소금이 아주 귀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마을 빼고는. 내륙에서 소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소금도 금이었죠. 그래서 작은 금, 소금. 맷돌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거기가 소금이 나옵니다. 그런 마법의 맷돌을 산신령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산신령한테 마법의 맷돌을 선물 받은 이 주인공이 우와, 마법의 맷돌이다. 돌리기만 하면 여기서 소금이 나와서 우리 부자가 될 수 있겠네. 자, 이 소금을 나 혼자만을 위해서 쓰면 그 마법의 맷돌은 요만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 함께 쓰면 마법의 맷돌에 이만하게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함께 쓰면 그 마법의 맷돌은 사이즈가 이만큼 커지고요. 우리 고장, 우리 나라를 위해서 쓰면 마법의 맷돌은 더욱 커지고요. 이 마법의 맷돌을 전지구적으로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그 마법의 맷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무한대로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니까. 그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그 마법의 맷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고륙상장이 벌어져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고륙상장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그 맷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가 상하고 고생을 하게 되자 칼부림이 나게 되자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마법의 맷돌, 소금이 나오는 맷돌을 바다에다가 휘딱 던집니다. 바다에다 휘딱 던졌더니 바닷속에서 맷돌은 계속 돌면서 바닷속에서 계속 소금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의 바다가 짠물이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맷돌 덕분에 바닷물을 정제하여 소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전 지구의 맷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내 사주가 가족을 구하는 사주라면 확장하면 나라를 구하는 사주가 되고
더 확장하면은 세계를 구하는 사주가 됩니다. 내 사주가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주라면 사이즈를 좀 더 키우면 가족이 먹고 사는 사주가 되고, 더 사이즈를 키우면 가문이 먹고 살고 지역이 먹고 사는 사주가 되며, 더 사이즈를 키우면 세계가 먹고 살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 정주영 회장님 사주를 작게 썼으면 그냥 혼자서 먹고 살, 가족이 먹고 사는, 마을이 먹고 사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의 사업은 나라를 먹여 살렸죠. 나라를 키웠죠. 대한민국을 키웠죠. 나라를 먹여 살리신 사업을 하시신 분이죠. 사이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주는 프랙탈입니다. 작게 쓰느냐, 즉 5억 부자입니까? 50억 부자입니까? 500억 부자입니까? 5천억 부자입니까의 차이는 내 사주를 얼마나 확장해서 스케일 있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위해서 오늘 좀 특이한 사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서로 비슷한 사주들을 제가 지금 샘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6개, 11개, 14개. 오늘 제가 14개의 사주를 보여드리면서 비슷한 사주의 유명인과 일반인의 상황을 같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명리 공부를 하면서 가지는 몇 가지 환상들이 있는데, 왕후장상의 사주는 특이하고 재벌의 사주는 특이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후장상의 사주, 재벌의 사주, 특이하긴 특이한데 좋게 특이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쁘게 특이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주로 이런 일을 이뤘을 수가, 이런 사주들 더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사주 한번 열어보시면 어떻게 이 사주가 방탄소년단이야? 어떻게 이 사주로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주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전쟁 매니아다 보니까 2차 대전사를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2차 대전사를 팠는데, 2차 대전의 주역 히틀러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사주입니다. 이 사주. 독일의 히틀러 사주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미술 선생님으로 계시는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인의 사주입니다. 직업이 미술 선생님이신 일반인 사주.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사주. 비교해 보시죠. 거의 비슷하죠?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사주, 미술 선생님으로 계시는 요즘 시대의 평범한 여성의 사주. 비슷하죠? 왕후장상의 사주가 따로 있습니까? 독재자의 사주가 따로 있나요? 그 사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히틀러도 미술학도였습니다. 히틀러는 미술대를 나와서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선동가로 빙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미술 선생님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미술을 전공한 히틀러, 미술 선생님의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현대시대 여성. 사주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럼 이 사주는 미술가도 될 수 있고 파시즘, 독재, 선동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히틀러의 사주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선동가, 파시즘 정치가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주 쓰기 나름. 어떻게 쓰면 미술 선생님이고 어떻게 쓰면 독재자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히틀러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시주는 추정입니다. 연주월주에 식신상관이 가득해서 이 사주의 격국은 뭡니까? 라고 치게 되면은 잡기 식신격에 식신이 투관됐으니까 식신격입니다. 상관도 섞여 있으니까 식신, 상관, 격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잡기, 월지가 잡기, 진술충미라고 하는 잡기는 여러 가지 성분이 비빔밥처럼 섞여 있어서 개성이 뚜렷하지 않아요, 다재다능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지지의 글자들은 생지, 왕지, 묘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생지는 보통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고, 왕지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압축돼 있고, 화계지, 묘지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복합적으로 다목적 글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를 망치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망치. 생지 망치는
망치하고 빠루하고 같이 달려 있어서 망치질도 했다가 다시 못을 빠루로 뽑았다가 하는 두 가지 기능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생지망치, 두 가지 기능 탑재. 왕지망치는 뭘까요? 왕지망치. 왕지로 된 망치는 오로지 망치 전용, 두드려가지고 못을 박거나 뭘 부시는 데 전용화되어 있는 망치의 기능이 집합된 순수망치. 그러면은 잡기 망치는 뭘까요? 그러면 다목적 망치겠죠. 일종의 맥가이버 칼. 맥가이버 망치. 여러분 맥가이버 칼 아시죠? 스위스 칼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칼뭉치에 뭐 도라이버, 망치, 가위, 칼, 자 해가지고 한 10여 가지의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야 쟤는 가위야 칼이야 망치야 가위도 되고 칼도 되고 망치도 돼. 이게 잡기죠. 식신상관이 잡기로 돼 있으면은 재주가 다양하다. 다재다능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에 몰빵하거나 한 가지에 올인한 게 아니라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건축 현장에서도 어떤 기술과 재주에 특화된 일꾼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건설 현장이나 인테리어 현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도배만 잘해. 어떤 사람은 필름만 잘 붙여. 어떤 사람은 유리만 잘 잘라. 어떤 사람은 망치질만 잘해. 어떤 사람은 페인트 전문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인부는요, 어떤 기술자는 페인트 칠도 좀 하고, 도배도 좀 할 줄 알며, 유리도 좀 자를 줄 알고, 목공도 좀 할 줄 알고, 뭐 거기 전기도 좀 만질 줄 알고, 하수도도 좀 고칠 줄 알고, 다목적이야, 다목적. 보통 그렇게 다목적으로 일하시는 사람들을 마감 작업이라고 해서 보통 공사 다 끝나고 AS나 공사 마무리에 미진한 게 있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뭐 땜빵하고 페인트 흠집 난 거 고쳐주고 전기 한번 다시 점검하고 추가 전등 더 달아주고 뭐 액자 같은 거 붙이고 유리 같은 거 더 잘라서 놓고 마무리 작업에 보통 투입이 돼요. 왜? 10명 부를 거 그 사람 한 명 부르면 다 되니까. 대신에 기술의 깊이가 좀 얕을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죠. 기술의 깊이가 좀 얕을 수 있다. 하지만 다재다능하다. 식신상관이 잡기면 다재다능하나 좀 깊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식신상관은 재주, 재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말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말 표현이 다재다능하다 말은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식신과 상관이 서로 형충해서 섞여 있으면 자칫 이 말했다 저 말한다도 될 수 있고 이 행동하려다 저 행동한다라고 될 수 있고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하더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쓰면 임기응변적 능력이고 못 쓰면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쓰기 나름이죠. 이분이 미술가다. 미술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재주 많은 미술가죠. 이렇게 되면은 뭐 유화도 그리고 아크릴화도 그리고 수채화도 그리고 뭐 조각도 좀 했다가 무슨 그림도 그리고 무슨 미술도 하고 다재다능의 경험을 쌓아볼 수 있겠죠. 자, 식신상관이 매우 강한 사주인데 그럼 이렇게 보죠. 이 사주 주성분은 식신상관이네요. 식신상관이 많은 사주를 잘 쓰려면 재성을 보든가 인성으로 컨트롤하든가 재성으로 목표물을 정해주든가 인성으로 제어를 하든가. 식신상관을 제어하려면 인성이 필요하죠. 그 인성을 내가 가지고 있네요. 사회의 식신상관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장치인 인성을 내가 가지고 있네요. 제가 그 뭐 기신, 희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사주에 어떤 특정 에너지가 잔뜩 많이 있으면 사주에 특정 에너지가 많으면 한 30-40% 이상 이 사주는 거의 50%가 지금 토잖아요. 사주에 특정 에너지가 많으면 그게 주재료가 되는 거예요. 주재료. 그거 잘 다뤄야 되는 거야. 그게 주재료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인성은 핵심 재료겠네. 주재료를 다룰 수 있는 핵심 재료. 자, 김치를 담그는데 배추가 100포기가 왔어. 그러면 배추는 주재료겠네요. 배추를 김치로 만들려면 핵심 재료가 있어야 돼. 배추 속 양념이 있어야겠죠. 뭐 따로 원자폭탄이 있어. 원자폭탄. 원자폭탄이 있다. 그러면 원자폭탄은 주재료고 원자폭탄을 촉발시키는, 기폭시키는 기폭장치는 핵심 재료 같은 거게 되겠네요. 그 요즘에는 막 10톤짜리, 20톤짜리 폭탄들이 있는데 원자폭탄 함부로 못 쏘니까 TNT를 10톤, 20톤 모아가지고 뭐 모합폭탄이라고 해서 엄청난 폭탄을 미국이나 소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폭탄은 화약이 10톤이야. 10톤의 화약을 채웠어. 그게 주재료야. 근데 그 화약을 컨트롤하는
기폭장치나 유도장치가 있어. 걔는 비중은 요만밖에 안 돼. 한 1%, 2%밖에 안 돼. 전체 비중은. 근데 걔는 핵심 재료야. 핵심 재료가 없으면 주재료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 사주의 주재료는 식신상관이야. 이 식신상관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말, 저 말, 중언, 부언, 이랬다, 저랬다, 이 행동, 저 행동. 자칫 관을 만나게 되면 관을 사정없이 깨버릴 수가 있다. 관을 조롱해버리는 형태. 만약에 이 사주가 관을 만났다, 관대운 만났다, 그럼 이거 관을 희롱하다, 관을 조롱하다.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사주 원국에 관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좀 이따 다른 사주도 좀 볼게요. 비슷한 사주. 자, 내가 가진 인성으로 사회의 식신상관을 조절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주는 사주의 핵심 재료인 뇌관, 사주의 주성분인 식신상관을 조절할 수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컨트롤 박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야. 근데 그 컨트롤 박스가 편인이야. 편인. 편인은 뭐야?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상상, 기획, 인증, 결재권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생각으로죠. 나의 생각으로. 이게 사회궁에 있으면 사회의 보편적 생각으로가 되는 거고, 일시궁에 있으면은 개인적 생각으로.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개인적 생각으로 사회의 식신상관을 조절하는 사주야. 조절하는 사주야. 그렇죠? 예술가를 가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넣은 예술작품을 만들겠죠. 그림을 그리더라도 내 아이디어와 내 생각으로. 게다가 이게 목생각이잖아. 목생각. 목생각이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인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아이디어. 편인이니까 다소 편중된, 보편적이지 않은 다소 편중된 나의 개인적 생각으로 사회의 식신상관을 조종할 수 있는 폭탄은 내가 터뜨릴 수 있다. 폭탄 스위치 내가 가지고 있다. 가령 뉴욕 어디에 폭탄이 1톤 매장돼 있는데 그 폭탄 기폭장치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탁 누르면 꽝 터진다. 사회의 식신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장치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사주가 시대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히틀러 씨예요. 이 히틀러 씨가. 그래서 예술가였고 미술학도였던 히틀러 씨가 대운에서 관대운을 만나게 되면서 나의 식신상관의 언변, 표현력을 정치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30대에 만나게 된 갑자대운에 자진합, 자축합하면서 나의 식신과 상관이 관성, 조직, 권위, 명예에 부합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말만 하면 유명해져요. 내 말과 권위가 맞아 들어가요. 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 대운 중에 나의 생각을 올린, 이게 인중, 일지, 인목이 올라가죠. 나의 생각을 올린 정관, 조직이 들어와서 30대 시절부터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히틀러는 되게 군소 극정, 요즘에도 그러죠. 극우, 극좌 이런 말 있죠. 극우, 극좌. 근데 히틀러가 당시 소수 정당이었던 극우 정당. 대체로 이 극우 정당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인종 차별, 약자 탄압, 주류들의 극단적인 이익 확보, 우리 모두 함께 잘 삽시다. 이거를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보통 매도하고, 그런 게 어딨어. 여기는 백인의 사회야. 아리아인이 최고여야 돼. 야, 흑인들하고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 꼭 요즘 우리나라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좌파 빨갱이들 다 잡아 죽여. 전라도 깽깽이들 다 잡아 죽여. 전라도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게 보통 극우에서 많이, 잘못된 극우죠. 건전한 우파는 게, 저는 제가 건전한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극우 정당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그 극우 정당은 선거를 하면 지명도가 1%, 2%, 2% 정도도 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히틀러 씨가 시간이 지나서 개해대운과 임술대운, 특히 이 개해대운으로 넘어서면서
불평불만의 시대가 나옵니다.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1차 대전의 패배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다른 강대국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1차 대전의 패배와 관련해서도 뭐 유대인들 때문에 졌다. 뭐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잘 살고 있다. 유대인들만 좋은 대학 간다. 유대인들만 똑똑하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 시기 질투를 받고 원래 유대인들 자체가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평상시에도 좋은 대접을 못 받고 있었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사회적 불만을 약자들한테 해소합니다. 이걸 보고 투사라 그래요. 투사. 심리학 이게 집단 심리학으로 집단적 그 국가적 감정이 약자 때려도 악소리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 70년, 80년대에 때려도 악소리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했죠. 누구죠? 여자. 때려도 악소리 못하는 사람. 여자.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폭력이 엄청 심했죠. 왜? 여자하고 개를 동격 취급해서 여자와 개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자, 이게 이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게 되면 이걸 투사, 자신의 불평불만을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해서 그한테 이게 내 때문이 아니야, 쟤 때문이야. 왜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 이것들 중에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 내 마음이 편하려면 나의 어떤 내 팔자가 이 모양인 걸 누구한 탓을 해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내가 위로를 받거든. 극단적 방법인데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하죠. 국가적으로 이 피폐해진 경제에서 불평불만이 유대인들이나 뭐 집시족들이나 때려도 악소리 못하는 사람들한테 화살이 돌아가게 되면서 그거를 선동합니다. 선동.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같은 인간이잖아. 아무리 그렇더라도 폭력을 쓰면 안 되지가 아니라 때려 죽여라. 때려 죽여라. 그들 때문이다. 그들 때문이다. 라고 선동을 합니다. 왜? 선동하기 딱 좋은 사주잖아요. 선동하기 딱 좋잖아요. 정확하게 이 사주는 선동 조종자예요. 선동 조종자. 나는 그냥 툭 건드렸을 뿐이야. 그랬더니 알아서들 일어나. 알아서들 식신. 여기 있는 식신상관이 알아서들 움직이고 있잖아. 자기 발로. 나는 그냥 인중부토를 슬쩍 던졌을 뿐인데 내가 생각하여. 이게 인중부토가 투출됐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여 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하여 말을 던졌더니 식신을 던졌더니 이게 자기 발로 일어서 말 한마디 탁 던졌더니 그렇게 탁 던진 말이 알아서 퍼져나간다라는 뜻이죠. 이게 내가 던진 식신이 알아서 자기 발로 돌아다닌다. 자, 기축으로도 변형되죠. 무수인으로도 변형되고 이렇게 되면 유언비어 조장자 선동가, 선동가, 선동 배후 조종자 나의 생각으로가 되는 거죠. 극단주의를 자극하여 흙과 배 이것은 모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이 배고프고 추운 거는 누구 때문이다를 선동하여 이게 어려운 시기에는 통하죠. 좀 먹고 살만한 시기나 지금 사실 지금도 이런 선동이 통해요. 저는 좀비 영화를 볼 때마다 참고로 여러분 좀비 영화가 한 20몇 년 전인가 30년 전쯤에 좀비 영화가 처음 그 로메로 감독에 의해서 좀비라고 하는 장르가 생겼는데 이 좀비라고 하는 장르가 한 10몇 년 전부터 유행을 하게 돼서 1년에 봐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 편에서 수백 편의 좀비 영화가 유행을 하더니 요즘 넷플릭스가 뜨면서 한국에도 좀비 영화의 전성시대가 열렸죠. 한국의 넷플릭스 좀비 영화, 뭐 배두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비 영화 나왔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영화. 요즘에 뭐 스위트홈인가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비슷한 좀비 스타일의 영화죠. 사람이 좀비로 변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좀비, 저런 좀비, 이런 좀비로 다양한 스타일과 개성을 갖춘 좀비들이 나타나요. 대체로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은 좀비로 변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안에 엄청난 그림자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과 화를 감추고 있던 사람은 좀비로 변해버리면 너무너무 흉악한 좀비로 변해버리는 즉 내 마음의 사악한 에너지를 촉발시켜서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스위트홈인가 하는 드라마인데 요즘 좀비 영화 엄청나게 유행하잖아요. 이제 한국 좀비 엄청나죠. 저는 그 좀비 영화를 볼 때마다 이 좀비 영화는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 많은 좀비들이 뭔가 선동에 이끌려서 그 좀비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 돼. 분노 바이러스. 그 스위트 홈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분노 바이러스라는 아마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분노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요. 너의 분노를 이 사람한테 전염시키고, 근데 이제 이걸 물리적으로 하고 이렇게 사람을 무는 걸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 사회에서는 분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노의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퍼뜨려. 너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다 누구 때문이야. 이게 분노 바이러스죠. 분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마비되면서 선동에 조종당합니다. 선동에 조종당해. 그래서 선동에 의해서 분노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좀비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좀비들 많습니다. 뭔가 분노에 의해서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이런 좀비들 많습니다. 좀비들 많아요. 내가 좀비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비가 아닌지. 좀비 선동가입니다, 이사주는. 누구야? 무진 기축이 좀비잖아. 내가 그들을 생했잖아. 내가 그들을 선동했죠? 내가 그들을 생하고 조종하잖아. 인성으로 조종하.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저기 가서 폭탄 던져라. 저기 가서 유대인을 죽여라. 저기 가서 인종차별을 해라. 여기 가서 지역차별해라. 여기 가서 인종차별해라. 이렇게 백인들 우월주의. 이게 다 차별주의잖아요. 차별주의지. 그냥 미술을 했으면 훌륭한 미술가가 되겠죠. 다양한 장르의 재주를 선보일 수 있는. 옆에 계신 이분은 여성분인데요. 사주 거의 비슷하죠. 이건 뭐 거의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술가세요. 미술 선생님이십니다. 게다가 재주가 여러 가지죠. 이분은 음악도 전공하셨습니다. 전공은 음악이고요. 먹고 사는 건 미술로 먹고 사십니다. 재밌죠? 재주가 여러 개니까. 음악 전공했는데 또 미술 공부하셔가지고 미술로 먹고 사세요. 저 예술가죠. 제 지인 중에 병인일주가 꽤 많아요. 저 병인일주 좋아하거든요. 밝고 화려하잖아요. 예술가요. 병인일주 예술가 많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많아요. 편인 쓰시는 분이잖아요. 아이디어가 투출나시잖아요. 제가 저한테 매년 고정적 상담을 신수를 보시는 손님들 중에 한 5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병인일주 단골 고객이 5명이 있는데 특징